털이 사실 체내로 침투할 거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또 옛날에 뭐 연예인 탤런트의 아들이 이제 뭐 폐로 이제 털이 들어가서 뭐 사망했다 이런 무서운 루머도 있었는데 반갑시바. 감사합니다. 혹시 고미탱이 여우를 보고 좀 놀라신 점이 있었나요? 우선 제가 병원에서 늘 이제 시바 아니면 뭐 진돗개, 풍산개 이런 애들 많이 만나는데요. 이런 애들 볼 때면은 뭐 일단 들어올 때부터 난리가 나요. 애들이 막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고 뭐 제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죠. 사실은 보호자님들께서 보통 안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오늘은 제가 왔는데 너무 반겨주고 특히 뭐 여우는 뭐 지금도 딱 붙어 있죠? 너무 딱 붙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보던 그 시바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이렇게 시바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고맙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선생님 오시라고 해서 네. 선생님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이 세상에. 네.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너무 반겨줘가지고 네. 네, 잘했어 고미탱이 여우. 네. 저희가 사실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고미탱이 여우 그리고 소미를 함께 키우면서 이제 많은 찌바님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또 궁금한 점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전문가 수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속 시원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보호자가 임신하면 강아지도 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고미가 왠지 제가 임신한 걸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고미가 저한테 말을 안 하니까 뭐 확신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또 해외 사례를 보면은 막 강아지가 냄새로 뭐 암세포를 찾고 뭐 그런 사례도 저희가 기사로 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강아지가 후각적으로 혹은 뭐 느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보호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강아지들은 후각이 매우 예민해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마약 탐지견이나 구조견 같은 이런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보호자님께서 이제 임신을 하시면 거기에 따른 뭐 호르몬 변화라든지 또는 집에서 보이실 때 어떤 신체적인 아니면 또는 정서적인 변화가 보일 건데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은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간혹 뭐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집에 왔다든지 아니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럼 애들도 사실 그 분위기를 다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은 다 잘 느끼기 때문에 임신한 보호자님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애들은 되게 시크하고 고양이 같아서 네. 이렇게 집착하진 않아요 저희한테. 근데 강아지 중에 이렇게 항상 엉덩이 붙여 있어야 되고 보호자에게 집착하는 강아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임신을 할 때 혹시 질투 같은 걸 할까요? 임신을 했을 땐 사실 이 임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인지보다는 어떤 새로운 뭔가 느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있을 거라서 사실 질투심보다는 뭔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변화를 좀 느낄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어쨌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질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그 만남이나 이런 과정부터 조금 잘 해주시는 것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아기를 임신하면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지 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좀 극단적이지만 갖다 버려라 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 저희는 자식처럼 키우는 아이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지? 물론 이제 저희를 사랑해주신 찌바님들은 절대 안 그렇게 말하지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위태위태하게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이 부분도 저는 같이 키워도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임산부나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건 사실 근거가 좀 명확한 편인데 네. 예를 들어 보통 걱정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시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털
네, 맞아요. 털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 털 이러면서. 그래서 네. 사실 털 크기를 생각해 보면 그 네. 부분은 좀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털이 사실 체내로 침투할 거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네. 또 옛날에 뭐 연예인 뭐 탤런트의 아들이 네네. 이제 뭐 폐로 이제 털이 들어가서 뭐 사망했다 네네. 이런 무서운 루머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아직까지도 믿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 털이 이제 만약에 폐로 뭐 침투를 하려고 하면 뭐 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관을 통과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통해서 명확히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반사작용이 있죠. 뭐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오해고 루머입니다. 그리고 뭐 태아에게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그 부분도 뭐 임산부의 자궁경부에서 뭐 세균과 바이러스를 다 막아주고 있고, 또 태아도 뭐 양수나 양막을 통한 방어 체계를 통해서 털에 아니면 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투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이 키우시는 데 있어서 털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기생충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특히 뭐 고양이 톡소플라즈마증 굉장히 말이 많은데, 네.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톡소플라즈마증이 위험한 건 맞아요. 톡소플라즈마증에 걸리게 되면 임산부가 뭐 유산이나 조산 아니면 태아에 뭐 기형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저희 나라에서는 고양이에 의해 톡소플라즈마증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톡소플라즈마증에 고양이가 걸리게 되는 경로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수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조건이 어려워요. 임산부까지 걸리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집고양이가 걸리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고양이가 톡소플라즈마증에 걸린 쥐라든지 네. 아니면 새를 일단 먹어야 돼요.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좀 지나고, 고양이가 걸렸을 거잖아요. 네. 고양이 걸리고 나서 2주 이내에 대변을 보고, 그 대변이 또 시간이 48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변을 임산부가 맨손으로 만진 상태에서, 그럼 그 손으로 또 뭐 입으로 가져간다. 음식을 먹고. 이 모든 조건이 맞아져야 고양이에 의해서 톡소플라즈마증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 들어봐도 이게 거의 가능성은 희박하죠. 손만 씻어도 이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반려동물과 아기 그리고 임산부가 있을 때는 어쨌든 위생을 철저히 하면은 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영상들, 정보들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강아지 털이 아기에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털이나 침 이런 부분들이 아기에게 위험할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네. 우선 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신생아일 때는 방어 체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네.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위생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사람 손에 있는 세균이나 네. 아니면 다른 주변에 있는 도구들의 위생, 이런 부분이랑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의 위생관리, 털관리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침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실은 사람의 침에 훨씬 세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충치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너무 어릴 때 뽀뽀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아지 침이 사람 침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미 연구가 좀 많이 되어 있고 현재도 연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네. 뭐 강아지 털이 애기들한테 알러지, 아토피를 유발한다, 이런 또 안 좋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사실 충분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네. 연구에 따르면 알러지라든지 아니면 아토피 그리고 천식 같은 부분들이 강아지와 함께 컸을 때 훨씬 예방이 잘 된다,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2019년에 유럽의 한 논문에서는 1,300명의 이제 신생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네. 강아지 털이라고 하면은 이게 환경 알러젠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노출된 아이들이 이렇게 먹는 식이 알러지에 대한 게 한 90% 정도 경감이 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와. 새롭게 또 밝혀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강아지들과 함께 컸을 때 훨씬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가까운 이제 일본에서는 2020년에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또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강아지들과 함께 컸던 아이들과 아니면 함께 크지 않았던 아이들을 비교하였을 때 어떤 대화 능력이라던가 운동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사회성,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높은 합격률을 보여가지고 강아지들과 함께 크는 게 역시 정서적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도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절대 반려견 또는 반려묘와 아이를 둘만 두시면 안 돼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방어적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기도 잘 봐주셔야 돼요.